안녕하십니까. 온스테통의 지광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서 저도 이제 시사적인 문제 같은 게 이렇게 오시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큰 스님 안녕하세요. 큰 스님께서는 예전에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 해 기자 생활했었죠. 요즘 우리나라의 핫 이슈는 물가와 경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주부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이 바로 먹고 사는 시급한 먹사님이니까요. 먹사니즘 요즘에 나온 말씀이더라고요. 먹고 사는 니즘이란 말은 어떤 커뮤니즘 뭐 이렇게 디모크래시 니즘이란 말은 어떤 주의란 말이죠. 먹사니즘. 배추가 2만 원까지 치솟고 깻잎 한 장에 150원에 이를 정도로 서민 먹거리가 제일 비쌉니다. 네, 상당히 큰 문제 요즘에 좀 안정이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식당에 가면 사업자들은 야채를 먹고 가난뱅이들이 고기를 먹는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구 환경 문제도 있겠지만 물가 경제, 이 물가 경제를 관할하는 정부의 문제는 없는지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물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네. 네, 우선 중요한 건 이 물가라는 것은 경제학에 나오지만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Law of Supply and Demand. 이른바 말하면 당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라는 건 이제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급자가 있잖아요. 생산자가 있잖아요. 그럼 생산자와 어떤 그런 그 수요자 사이에 이게 함수 관계입니다. 만일에 너무 많이 생산되면 팔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값이 떨어질 수밖에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생산량이 적어버리면 그렇죠. 수요자는 많은데 당연히 값이 올라가겠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 당장 이 배추값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죠? 배추값만 하더라도 배추는 고냉지 채소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온이 자꾸만 기후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고냉지 채소가 이게 온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니까 고냉지에서 배추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이 치솟아올 수밖에 없죠. 이 배추뿐만 아니라 또 요즘엔 뭐냐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농자 천하지 대본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게 쌀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이 쌀이 말이죠. 요즘에 밥을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쌀이 잘 소비가 안 됩니다. 생산하는 양은 옛날 같은데 소비하는 사람들, 수요자는 너무나 적다 보니까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가마니 20만 원 하다가 뭐 나라에서 뭐 걷어들인다 또 그걸 너무 생산이 많이 어디 싸놓을 데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뭐냐면 쌀을 사료로 쓴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석유 파동이니 뭐 전 세계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한동안 또 밀가루 값이 막 오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 우크라이나는 뭐냐면 전 세계 밀의 양의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 바람에 생산이 안 되잖아요. 요즘엔 좀 안정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는 나라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석유 같은 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당장 뭐죠? 네,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길바닥에 저렇게 자동차를 많이 흘러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공급이라는 게 국가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전 세계적인 어떤 건 세계 정치, 국제 정치에 큰 그런 영향을 입습니다. 또 요즘엔 뭐냐면 이른바 제롬 파워라고 그러죠. 왜? 미국의 연방준비기금 그럽니다. FED라고 그러죠. 그죠? 거기에서 이자를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막 풀었지 않습니까? 왜냐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막 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뭐 인플레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돈이 많이 풀리면 물건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돈을 또 회수를 해야 되니까 이자율이 또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자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 연방은행에서 이제 이자를 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러면 이자율이 내리면 자연히 뭔가 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죠. 이자율이 내니까 은행에서 빌려오는 돈이 좀 싸니까 등등 이런 모든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뭐냐면 미국의 어떤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은행들이 물가들이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우선 정부도 뭔가니 이런 민감하게 전 세계적인 그런 그 상황을 잘 익숙하게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구 환경이라거나 정부라거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월급은 안 낸다는 겁니다. 월급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대다수의 어떤 그런 그 가정들이 봉급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갑자기 그냥 막 배추가 2만 원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요즘엔 좀 안정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계속 변합니다. 재행이 무상인 것처럼 물가도 계속 변하는 겁니다. 물가가 변하는 요인은 그냥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천변만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경제를 담당하는 분들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물가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해법.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이제 우리 불교를 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골치겠죠. 평상시 좀 내핍 생활이 할까요?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보다 이제 먹고 살기 좋아하니까 분명한 사실이 자동차에선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좋겠죠. 좀 걸어 다니면 좀 말이죠. 좀 대중교통 수단을 좀 이용하고 말씀이죠. 꼭 자가용을 몰고 다녀야 되는지. 저는 가끔 느끼는 게 너무나 지금 뭔가니 이 물자를 펑펑 쓰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동차가 너무나 많고 당장 어딜 갔다 오다 보면 차가 저렇게 꽉 밀려가지고 말씀이죠. 이것도 뭔가 우리가 물가도 굉장히 문제지만은 우리가 옛날처럼 내핍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중요하지 않을까. 평상시에 좀 이렇게 좀 대비하는 유비무환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 경제도 좋아질 겁니다. 저축을 좀 하는, 저축을 안 하시는 않겠지만은 씀씀이가 좀 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뭐 7이라고 하고 뭐 G7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꼰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물자가 흔하지 않냐. 너무나 뭔가 하니, 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한다는 건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소비가 너무나 과다 소비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이렇게 문제가 터지거나 이러면 뭔가 하니 충격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삶을 도모하면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좀 내핍 생활을 하는, 그리고 좀 저축을 갖다가 도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게 훨씬 더 부처님의 뜻에 개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구가 확실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어가고 있고 당연히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 조절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지구의 어떤 기상의 많은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 세계 이른바 말하면 이것도 하나 참 문제입니다. 폭탄을 쏘거나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양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후쿠시마 원전으로 전 세계가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에 UFO 비행 접시가 수십 대 떴었다고 말이죠. 그 얘기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조금은 우리가 항상 준비 자세로, 어려움이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좀 절제하는 마음가짐으로, 너무 소비가 미덕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 소비가 미덕이다. 많이 쓰면 많이 팔리지 않냐.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당장 이제 하나 꼭 말씀을 이제 줄이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많이 쓰면 쓸수록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쓰레기 문제도 대단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 문제, 플라스틱 된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 꼽히고 있습니다. 저 동남아 쪽에서는 말이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시민권 하나 따려고 그냥 와서 그냥 날린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따느라고 애쓰는 것처럼 말씀이죠.
먹고 살기 좋아진 나라가 분명합니다. 근데 그만큼 mon고하니 우리가 절제는 최상의 미덕이다 이런 얘기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절제를 하는 그런 좀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다 또 이제 뭐냐면 사람은 낳지 않고 이 강아지와 냥냥이를 많이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길거리 가다 온 말씀이죠. 그렇죠. 집에서 배변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강아지 데리고 꼭 나와가지고 온 사방군 내 그냥 강아지 배설물 이거 뭐 이것도 큰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물가 경제는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요인은 이 나라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도 있고 또 미국이 전 세계 모든 경제를 이제 쥐락펴락하니까 미국 정부의 어떤 그런 금리 인하 인상 같은 거 그 여러 가지로 어떻게 나라 정부에서 그런데 무관심하시겠습니까? 그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절제하는 좀 내핍하는 너무 소비가 미덕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좀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